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난해 이제 7월 19일인가요? 이제 최혜병이 사망하고 사건이 발생해서 이 사건에 대한 그 변사 사건 처리를 하고 이것을 입첩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보류 명령이 나오면서 이게 뒤집혀진 이런 상황. 첫 번째는 VIP가 정말 경로를 한 거냐. 근데 이제 그 김 변호사님은 경로를 했다고 보고 왜 경로를 한 건지, 누구에 의해서 경로가 된 건지 이걸 좀 확실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박정훈 단장이 수사를 잘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을 항명죄, 처음에는 집단항명 수기로 엮었죠. 이 사람을 왜 항명죄로 엮어서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냐. 이 구속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실의 개입 혹은 뭐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하나 이제 오늘 말씀을 해주신 거고, 이 세 번째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는 또 왜 이렇게 더딘 것이냐. 경북경찰청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한 핵심 키맨은 역시 대통령과 그 주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대통령에 의한 거냐 아니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서 막 본인이 막 나서가지고 오바해서 일을 이렇게 만든 거냐,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 경로는 뭐 분명한 거고요. 이제 그게 그 본인 자체 생각인 건지 아니면 뭐 로비를 받았는지 좀 밝혀봐야 될 것 같고요. 구속과 항명 이건과 구속은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항명 이건은 뭐 미우니까 이건도 했을 거고요. 그런데 당시로서는 기록 탈취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8월 23일부터 급속도로 확산된 대통령 경로서를 봉쇄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거를 좀 보면요.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냐. 이제 경북청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일사단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칠려단장의 목소리도 나오고요. 칠려단장조차도 일사단장이 지휘했다라는 걸 인정했고요. 그 경북청에서는 결국은 이건 육군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해병대의 책임이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렇게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결국 이런 행동들 때문에, 행태들 때문이다. 뭐냐면 바로 8월 2일 날 이첩이 되고 수사가 개시됐다면 임사단장은 8월 즈음에 벌써 피의자 신문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지체됐겠습니까? 한동안 그 조사본부에서 이걸 주물럭거렸고요. 만지작거리면서 그 과정에서도 이첩을 하니 많이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일사단장을 이첩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가 더뎠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경북청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언론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7여단장조차도 7월 18일 날 VTC를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MBC 보도로 누차에 다른 언론에 나가서 여기서도 얘기했지만요. 핵심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었다. 7월 18일 날 VTC에서 뚜가레로 내려가라.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해라. 찔러봐라. 필요하면 가슴장화를 치너라. 이게 결정적으로 오판을 불러일으켰다. 예하 이 오판을 지휘관들. 누가 했냐. 대대장들의 오판인 것 같은데 오판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인 그 계기를 일사단장이 조성한 거 아니냐. 그래서 포괄해서 보면 과실범으로 의뢰할 만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그때 당시에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변사 기록이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뭐 기록은 같다 하나 우여곡절 끝에 갔고 그게 또 공개되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유족이 변사 기록에 대한 공개 청구를 했으나 다 커트됐죠. 두 번째 거부할 때는 해병대 사령부에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압박이 있었다고 그래요.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일광수대에 대한 일광수대에서는 여러 가지 규정상의 뭐 그 약간의 혼란은 있지만 그래도 유족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하려고 했다고 당연히 합니다. 이거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유족들이 지금, 아니 내 자식이 지금 내 자식이 죽었는데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수사 기록 한 장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근데 무슨 이유로 그 변사 기록 공개 청구를 거부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이런 논리를 펼 겁니다.
경북청의 수사가 종결돼야 변사 기록에 그것을 편철하고 예. 종결해서 검찰로 넘길 수 있다. 조사본부가 그 변사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변사 사건을. 예. 그게 아직 종결되지 않았으니 유족들의 공개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런 논리를 펴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다른 사건의 관례에도 어긋나고요. 지금 1년이 다 됐네. 1년이 다 됐는데 유족들은 자기 자식이 어째서 죽었는지 어떤 놈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가늠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변명만 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들의 변명을 믿었는데 수사 기록상에 그들의 변명과 완전히 배치되는 기록들이 와르르 쏟아지면 그 배신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일이 군 사망 사건에서 수도 없이 벌어지는 그 일들이에요. 군 관계자들의 감언이설에 그 말을 믿고 있다가 나중에 실 기록을 오픈해 보니 저놈이 저런 짓을 했구나. 나한테 와서 그렇게 사탕발림했던 놈이 저놈이 저런 짓을 했구나를 알게 되면 윤희병 사건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그건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저도 참 이게 우리가 제가 변호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임성근 사단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본인이 자꾸 뭐 물에 들어가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심지어 최근에 보도된 거면 자기는 예지력을 통찰력을 발휘해서 뭐 했다. 그러나 수사 기록에 보면 7여단장조차도 출동 전까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리고 그 아까 말한 VTC에서의 지시에 대해서는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의문점을 제시했어요. 심지어 어떤 간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급지휘 간의 그 지침이 충돌하면 충돌을 해결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변사 사건을 그 직접 본 박정훈 대령이 메모한 메모지에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록에 다 편집돼 있다는 그 기록이 오픈됐더라면 이런 문제는 조기에 불식됐을 것이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문제를 자꾸 쟁점화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자, 재판의 독립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한테 너 왜 이걸 과실병으로 처벌해? 라고 누가 얘기하면 그건 재판의 독립에 침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급심만 항소심만 상고심만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수사 독립도 마찬가지예요. 백보를 양보해서 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미스가 있다고 칩시다. 그것을 민간 경찰에서 나중에 이첩받아서 처리하면 되는 문제고 검찰이 송치받아서 처리하는 문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지휘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니 없니를 따져요? 그건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데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자,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그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으나 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두가 거기에 경배하는 자세로 엎드립니다. 그 목소리, 그 판단이 허무맹랑하고 황당무계한 판단이었다니까요. 법적으로 보면은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해병대 수사단은 변사 사건 조사를 했던 거예요. 명백히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종국 판단을 할 수 없는 그 종국 판단의 권한만 이첩이 된 거죠. 그걸 가지고 그 법률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갑자기 누구누구 수사 운동하면 안 됨. 그러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을 변사 사건을 처리했던 군사경찰이 하루아침에 그 무도한 집단으로 몰려버렸어요. 아무 권한도 없는 것들이 월권한. 월권이랍니다. 월권. 월권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월권이에요. 그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 통제해야 될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다 나가 떨어진. 제가 이시원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미 질렀어요. 7월 31일 날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고 큰 틀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시원 그 공직기강 비서관은 8월 2일 날 유재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보고서를 달라. 아니 보고서를 받고 나서 결론을 내서 엄명을 내려야 되는데 엄명이 먼저 나간다니까요. 누구누구 수사 운동하면 안 됨? 그 얘기는 뭐냐면 변사 사건을 깡그리 무시하고 해병대는 수사단은 일체 수사를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번 사태에서 상당히 역할을 한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종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집행을 한 거죠. 집행. 집행. 그러니까 행동. 자, 판결은 났어요. 집행관이 집행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인 거다. 이제 판결한 사람은 나는 모르고요. 네. 집행한 사람이 잘못이죠.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이건 선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매우 잘못했죠. 그건 엄벌에 처해야 될 분명한 요소가 있겠지만 그러나 집행을 한 사람을 보고 정책 결정을 네가 다 했고 네가 했다. 네가 다 책임을 져라.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국민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면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요. 책임감은 어렵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가 분명히 명령했으면서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그러니 그 언명에 따라 법을 비틀고 대통령령을 무시하고 집행을 했던 밑에 사람들한테 야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쑥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김 변호사님은 그러면 누구누구 수사하면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표현 자체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장관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없고요. 장관이 그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법무관리관은 아무런 의견도 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종범 부사령관이 수사 메모로 해서 받은 10가지는 비록 그 이종섭 장관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됐지만 이종섭 장관 뒤에는 대통령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월권한 거야라는 그 큰 명령이라니까요.